애덤 스미스, 그리고 그의 책, 국부론. 아마 딱 들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유시장 이런 단어들이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그쵸? 흔히들 스미스를 개인의 탐욕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되게 냉정한 자본주의의 설계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한꺼풀 벗겨내고 진짜 애덤 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익, 사익을 챙기다 보면 그게 결국 사회 전체에 이롭다는 그런 생각이죠. 솔직히 이 문장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와, 스미스가 탐욕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정말 수없이 인용되면서 마치 그의 사상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굳어져 버렸죠. 자, 그럼 이 질문에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죠. 스미스는 정말로 이 끝없는 탐욕을 좋다고만 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애덤 스미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부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화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진술은 과연 뭘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 와,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거든요. 낡은 질서는 막 무너지고 있었고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산업혁명의 여명기였습니다. 스미스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경제를 지배하던 생각은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부는 딱 정해진 파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파이를 뺏어와야 우리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수입은 꽉 막고 수출은 최대한 많이 해서 나라 창고에 금이랑 은을 잔뜩 쌓아두는 게 최고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국가 통제랑 무역 장벽이 오히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중상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스미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부를 만드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정말 혁명적인 답을 내놓게 되죠.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교가 핵심적인 변화를 딱 보여주죠. 스미스는 말했어요. 국가의 부는 창고에 쌓아둔 금덩이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 그 총량이 진짜 부입니다. 라고요. 와, 부의 기준을 그저 반짝이는 금속에서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과 생산성으로 완전히 옮겨온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팍팍 늘릴 수 있을까요? 스미스가 찾아낸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분업이었어요. 스미스가 아주 유명한 핀공자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동자 한 명이 철사를 쭉 펴고 자르고 끝을 뾰족하게 갈고 머리까지 붙이고 이 모든 걸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핀을 고작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이 과정을 쫙 나눠서 각자 한 가지 일만 맡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나옵니다. 48,000개. 분업을 했더니 1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핀을 무려 48,000개나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당 4,800개 꼴이죠. 와, 혼자 일할 때랑은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생산성의 대폭발입니다. 바로 이 생산성 혁명. 이 분업을 통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바로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엔진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겁니다. 스미스는 그 원리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선. 이게 무슨 신비로운 힘이나 마법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마치 신호등이나 내비게이션처럼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격이 그 행동들을 사회 전체의 이로운 방향으로 슥 유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요즘 어떤 물건이 엄청 인기라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생산자들은 저거 만들면 돈 되겠는데? 하면서 그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인기가 식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가격이 신호등 역할을 하면서 돈과 자원이 딱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스미스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대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 건강한 시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협일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의 간섭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스미스가 지목한 진짜 주범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스미스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업종의 사업가들이 자기들끼리 슬쩍 모여서 가격을 짜고 올리거나 경쟁을 없애려고 하는 것, 즉 독점과 담합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걸 두고 대중을 상대로 한 음모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썼어요. 네,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무조건적인 기업의 자유를 외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공정한 경쟁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죠. 왜냐? 독점이나 담합으로 경쟁이 사라져버린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 똑똑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괴물이 되어버린다고 스미스는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250년도 더 된 스미스의 생각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애덤 스미스를 작은 정부의 신봉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가 불필요한 규제는 비판했지만 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봤어요. 국방이나 사법 시스템은 물론이고 교육이나 도로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는 심판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걸 보완해주는 똑똑한 정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250년 전 스미스가 했던 고민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경제 문제들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의 독점에 대한 경고, 이거 딱 요즘 빅테크 기업들 규제 문제를 떠올리게 하죠. 시장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한 지적은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게 만들고요. 또 보호무역을 그렇게 비판했던 건 지금 벌어지는 무역전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그냥 내버려 둬라고만 말한 단순한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믿었고 독점의 위험을 날카롭게 경고했으며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아주 현실적인 사상가였어요.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흔들고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그 진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제대로 귀 기울여보는 게 아닐까요?